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문수학입니다. 다들 수능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고2 학생들은 오늘부터 고3 모드에 들어가겠죠. 이제 고2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바로 고3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를 본인들이 풀어보고 학습을 해보는 거겠죠. 자, 수능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맨 뒷장을 돌려서 독서와 문학 부분을 풀고 나머지 1번부터 15번까지를 후다다닥 푸는 건데요. 그래도 순서는 1번부터 나와 있으니까 저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번에서 3번 문제, 수능 국어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1번에서 3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줘버리면 학생들이 좌절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독서나 문학의 경우 문제부터 거꾸로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영역의 문제들은 지문부터 읽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대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3번. 학생이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발표자의 답변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합니다. 요거는 읽어줄 필요가 딱히 없죠.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고구려 이후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그리고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1, 2, 3, 4, 5번을 읽고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봤을 때 이 발표자의 답변과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후대에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의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이후에도 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1번은 유력한 답 후보로 올릴 수 있습니다. 2번은 고구려의 도교가 확산된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사신이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거는 고구려에 한정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고구려 이후에도에는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는 답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좀 크게 볼까요? 네, 진작에 이렇게 볼 걸 그랬습니다. 3번. 고구려 고분벽화에 주대종소법이 활용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주대종소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문에 나오겠죠. 당시의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로 2번처럼 고구려에 한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이후 얘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번도 답에서는 멀어지게 되고요. 4번 볼게요. 고구려 돌박무덤은 3세기에 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전에는 고구려 돌박무덤이 없었는데 3세기부터 고구려 돌박무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이후가 아니라 고구려 이전과 고구려 3세기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답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5번. 고구려 고분벽화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할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거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한다,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봐서 고구려 이후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구체적인 한정의 의미를 짓는 답지는 아닙니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죠, 내용이. 그래서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 될 만한 선택지가 되고요. 정답을 거의 마음속에서는 1번이라고 확정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번이랑 5번 중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4번은 아예 지워주셔도 괜찮아요. 사실상 수능을 볼 때는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문제를 풀게 됐죠. 1, 2, 3번 정도의 문제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기도 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나 혹은 보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점의 배점을 주는데 높은 점수죠. 5배점의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보기를 주는 것은 힌트를 주는 거다. 문제를 풀기에 더 쉽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이 현모 그림이거든요. 아마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거예요. 옆에는 청룡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지만 백호겠죠.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이렇게 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 오른쪽 그림에도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 있고요. 자, 이게 어떤 그림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구려 돌방 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역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지문을 살펴봐야겠죠. 1 자료 제시. 그럼 이 앞뒤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돌방 무덤의 내부에 천장과 벽에 고분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자료 1번 그림을 보시면은 천장과 이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적절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를 활용하였다. 자,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그림을 활용했다는 건데 지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자료 제시. 주인과 종의 모습이래요.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렸다라고 했는데요.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까 3번 문제 선택지에 나왔던 용어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왜 그렸냐, 이런 주대종소법을 왜 활용했냐, 바로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 선택지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인이 되는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고 종의 모습은 작게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3번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봤죠. 사후세계에서도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꼼수를 부려보자면은 자료 1은 선택지 하나, 자료 2가 2개, 자료 3이 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 답이 될 확률은 별로 없겠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볼게요.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 자료 3은 이런 그림이고요. 무덤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대상이 나와야 할 텐데요. 자료 3 같이 나와 있으니까 5번 같이 볼게요. 아까 2, 3이 연결됐기 때문에. 자, 종교 사상이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서 디귿 자료가 되어 있는 앞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의 고분 벽화에는 연꽃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자, 불교와 연꽃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걸 봐서 자, 여기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연꽃무늬거든요. 그러면은 종교 사상이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답이 아닌 거 4번밖에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설명도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인 거를 빼박 확인해 줬죠. 또 5번이 적절하다는 걸요.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는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삼을 활용하였다. 만약 이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이 지문에서는 사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룡, 백호 같은. 그렇다면은 얘네가 이제 사신인데 청룡, 백호 같은. 그렇다면은 디귿의 자료 3이 아니라 자료 1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자료 3을 연결지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1번을 볼게요.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문을 들어가 보면은 일단 1번 문제는 쉬울 텐데 앞으로 선택지가 나올 때 특히 비문학이나 요즘은 독서라 그러죠. 문학 문제를 볼 때 선택지를 반으로 끊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여기는 다 뭐뭐 하여에서 끊으면 되는데 왜냐면은 답을 고를 때 이런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1번이랑 3번 같은데 둘 중에 뭐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랑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선택지를 반으로 잘라서 두 개가 다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보통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50% 적절한 거는 답이 아니게 되겠죠. 일단 볼게요.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자, 이게 말하기 방식이고 뒤에 있는 게 말하기의 목적, 의도가 되겠죠. 2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3번 청중의 요청에 따라 청중의 요청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혹은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누가 요청해 주셨는데 하면서 발표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3번이 되겠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서 끊어야 됐네요. 4번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순서 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자, 이게 줄을 걷는데 내리면 또 이렇게 되네요. 자,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밀접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5번이 답일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 앞에 보세요.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라고 발표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의 발표에서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특히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걸 보여줬는데 바로 무슨 방식이냐,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답만 찍어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지도 않고 답을 찾아냈죠. 2번 문제도 필요한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 셌습니다. 바로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눈에 띄게 지문에서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못 찾아내셨으면은 지문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스캔하듯이 읽어보시면은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보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비 수험생들 저와 함께 국어와 영어 수능풀이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수능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 올라오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또 풀이 과정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